한쪽에서는 억장이 무너집니다. 손님이 많이 없으니 너무 힘들고 해마다 하이 안 되고 이거 하이 적자고 지금 이런 상태래요. 하지만 한쪽에서는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아니요, 잘 모르겠는데? 그게 뭐예요? 잘 모르는데요. 아유, 잘 모르겠는데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네, 처음 들어봤어요. 이대로 있으면 정말 큰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야, 이제 연구자적 입장보다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대로 방치해둔다면 국토가 자꾸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겠죠. 빨리 조치를 안 취하면은 없어질 뿐인데 해석이 안 되겠어요? 안 되겠지. 이런 현실이 되고 급박합니다, 이게. 반면 다른 쪽에서는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고 이게 지구 온난화로 뭐 해수면이 좀 더 높아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 그거랑 관련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강원도 강릉시의 한 리조트. 이곳에 학자들이 모여 무엇인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모인 것일까요? 최근 동해안에 해안 침식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상 기후로 인해서 동해안에 그런 그 이상 고파랑이 굉장히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이것이 사회적 문제가 지금 되고 있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연안 침식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토에 비해서 해안 침식이 가속화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처 방안이 절실하게 필요한데 일단 말들은 많지만 여기에 대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이 없었습니다. 좀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산, 관, 학, 연 들의 그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 대처 방안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을 가지는 그러한 모임, 즉 회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삼면이 바다인 대한민국. 그러나 14,041km의 해안선은 오래전부터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피서객들로 북적이는 7월 중순, 경북 경주의 한 유명 해수욕장입니다. 지역의 대표 피서지였던 이곳은 현재 울퉁불퉁한 자갈밭만이 남아 있습니다. 또 작년도부터는 엄청나게 더 많이 빠져나갔어요. 그건 우리가 근 30년 동안에는 한 중반쯤 접어들 때까지는 상당히 조화가 잘 맞아들고 해수에 가는 데도 큰 지장이 없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바다 조금 친다고 하면 도망가야 되는 실제이래. 이럴 때 태풍이나 뭐 오게 되면 전체 다 이동을 해야 됩니다. 상당히 급박합니다, 이게. 백사장이 사라졌습니다. 당연히 관광객들은 줄어 해안은 썰렁하기까지 한데요. 계속 해놔두면 결국 해수욕장 못하는 그런 얘기 나오죠.
이런 현실에도 우리가 보면 자꾸 줄어지는데 빨리 조치를 안 취하면 없어질 뻔한데 해석이 안 되겠어요? 안 되겠지. 이런 현실에 지금 급박합니다, 이게. 우리는 동해안의 또 다른 해안을 찾았습니다. 이곳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피서철이 절정이라고는 믿기지 않죠? 바다 가까이 다가가서야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보기 좋았지요. 여기가 첨부 모래밭이고 우리들가 걸어서 저 방금까지 갔다. 저기 우리 동네 저 가리바울 하는 건데 우리들 걸어서 저 가고 또 뭐 한 청년들은 저 해 미쳐서 저거지 가고 갔다 왔다 하고 이랬어요. 이랬는데 지금은 수심이 너무 깊어가지고 엄두도 못 내지. 오래전 이곳에는 저 멀리 보이는 바위까지 고운 모래가 펼쳐져 걸어갈 수 있을 정도로 얕았습니다. 하지만 발전소가 들어서고 해안은 바닷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이거 원자력이 시작된 제가 지금 우리가 한 40살 소리 날 적에 원자력이 들어갔거든요. 이제 그때 이제 토목공사가 들어가지고 그 후에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이가 76, 80 다 돼. 그러니까 지금 한 30년 전부터 그래졌다고 봐야 되겠지요. 1980년대 이제 울진 원자력 발전소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이곳이 굉장히 좋은 이제 해수욕장이었고 그 경사도 이제 완만했었는데 울진 원자력 발전소가 만들어지면서 배수로하고 치수구가 생겼습니다. 근데 배수구하고 치수구가 해안선에 수직한 방향으로 이제 생기면서 이 해안선을 따라서 흐르는 모래를 그 치수구의 상류 쪽, 그 배수구의 하류 쪽에 퇴적시킴으로 인해 갖고 이 후정 해수욕장에 있는 모래들이 전체적으로 침식이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바라본 후정 해안입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평범한 백사장이었던 이곳. 하지만 80년대부터 바뀌기 시작한 해안선은 2000년대를 넘어가면서 침식 상태가 심각해졌습니다. 이유는 바로 상류의 도류제라 불리는 인공 구조물 때문입니다. 이 물길로 인해 해류의 흐름이 바뀌게 되고 모래의 공급과 침식의 평형이 깨졌습니다. 발전의 그늘 아래서 후정해안은 바닷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해안의 침식은 우리나라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동해안의 침식은 심각합니다. 경북에서부터 강원도까지 방대한 해안이 사라지고 있으니 보통 일은 아닙니다. 동해안 같은 경우는 수심이 굉장히 깊고 그리고 우리가 취성거리라고 그러는데 그 파도가 진행해 오는 거리가 굉장히 길고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태백산맥으로 인해서 그 육지 쪽이 경사가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천의 길이도 짧고 급하고 그러니까 이제 동해안은 모래도 많이 공급되고 토사도 많이 공급되고 파랑이 크기 때문에 그 유실되는 모래도 굉장히 많은 지역이거든요. 동해는 수심이 깊고 파도가 강합니다. 그래서 서해나 남해에 비해 굵은 모래가 대부분입니다. 해수욕장으로 안성맞춤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동해의 해안이 침식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결책을 찾아 나섰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지금 연안 침식이 지금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어떤 그 현황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고 그 심각성에 대해서 지금 깊이 지금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국정과제로 연안 침식 대응을 위한 부분을 국정과제로 지금 포함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그 연구개발 사업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모니터링이라든지 또는 정비 사업에 대해서 그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부에서는 2003년부터 연안 침식 모니터링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 이제 연안 침식 지역이 상당히 확대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주요 백사장 172개소에 대해 침식 모니터링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2011년도에 조사된 바에 따르면 침식 심각 지역인 D등급을 받은 곳은 경북 6군데, 강원 18군데로 대부분이 경상북도와 강원도 일대로 나타났습니다. 1년 후인 2012년도에는 경북 3군데, 강원 21군데로 동해안의 침식 상황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연안 침식이란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국가적으로도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된 부분은 최근 이제 뭐 10여 년 정도의 수준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게 뭐 70년대라든가 80년대 초반 같은 경우는 개발을 우선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개발 위주에서 이런 이제 보존의 문제는 좀 앞에 나서지 않고 뒤로 물러진 그런 상황이 있겠죠. 2000년 들어서 가지고는 보다 그 침식의 그런 중요성을 인식해가지고 보다 체계적으로 이제 그 각종 시뮬레이션이라든가 그리고 실패 사례, 성공 사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연안 침식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월송정이라는 정자로 유명한 울진의 한 해수욕장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해수욕장이라고 부르기가 힘들 정도죠. 파도에 의해 무너진 해안은 마치 폐허를 방불케 합니다. 해양수산부에서 모니터링한 영상을 보면 그 심각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4년에 걸쳐 촬영된 영상에는 파도가 소중한 국토를 먹어 들어가는 모습이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아찔합니다. 이렇게 심각한 연안 침식.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관심합니다. 대체 왜 그럴까요? 일단은 그렇죠. 침식이 났는데 내한테 피해가 없는 상황이 돼요. 그렇다 하면은 무관심하겠죠. 그런데 현재 지금 침식이 나고 있는 구간은 대부분 다 보면은 민가와 떨어진 지역에서 대부분 침식이 일어나다 보니 국민들이 그만큼 심각한 부분을 못 느끼고 있어요. 그렇지만 국가적으로 본다면 여기가 월송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식목이 되어 있는 육상지역이 점차 침식이 되고 있거든요. 국토가 그만큼 손실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너지고 내려앉는 우리의 해안. 대체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선 과학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만들어진 방파제와 도류제 등 해안 구조물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 해안 침식은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그 원래 침식의 원인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 원인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해안에 도로를 만들어서 해안 도로가 또 영향을 미쳐가지고 반사파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해안 도로 전면에 국소쇄굴, 스카워링이라고 하는데 세굴을 유발시켜서 또 모래가 백사장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원인이 어항을 만든다든가 또 구조물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이 해안에 있어서의 평형 상태, 자연의 평형 상태를 붕괴시키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도 또 국소적으로 침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원인들과 함께 최근에 기후변화에 따라서 해수가 더워지고 따라서 파도가 더 커지고 이러한 그 너울성 파랑이
자주 내습하게 됨으로써 그에 따른 피해도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백사장의 90% 이상은 하천에서 운반된 모래로 구성된 사빈입니다. 물의 침식작용으로 인해 파편화된 암석은 하천을 타고 바다로 유입됩니다. 깨지고 부서져 고아진 모래는 백사장을 형성하고 이렇게 형성된 백사장은 계절에 따라 침식과 퇴적을 반복, 균형을 이루며 해안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상기후로 발생하는 높은 파도, 이상 고파랑으로 침식이 가중되고 하천의 건천화로 인해 육지에서의 모래 유입이 줄어든 것 역시 해안 침식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동해안 같은 경우에 그 육지에서 동해안으로 이제 직강하는 그 하천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하천들이 많은 그 소규모 조그만 하천들부터 시작해서 계속 건천화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게 과거 10년 사이에 아주 심각해지고 있어요. 건천화가. 해안 침식이라는 거가 하천으로부터 공급되는 모래가 감소해서 생기는 것도 이제 중요한 원인인데 하천으로부터 공급되는 모래가 아예 물 자체가 자꾸 이제 말라버리면 없어지면은 공급되는 양이 이제 줄어들 수 있다는 거가 이제 제 생각인데. 해안의 침식은 바다 위 구조물뿐 아니라 해안가의 건축물에 의해서도 발생합니다. 백사장은 수많은 시간 동안 파도와 바람의 영향을 받으면서 균형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바다와 인접한 곳에 옹벽과 해안도로, 주차장과 건축물 등이 들어서면 이 균형이 무너집니다. 해안 근처의 건축물은 파도와 모래의 흐름을 차단시킵니다. 그리고 파도가 치면 해안으로 들어오는 모래보다 나가는 모래가 늘어나 백사장이 유실되는 것입니다. 맑고 깨끗한 바다를 자랑하는 강원도의 해안. 쪽빛 바다는 유난히 매력적입니다. 우리는 강릉의 대표 항구 주문진에서 남쪽으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해변을 찾았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이 해안을 영진이라고 부릅니다. 영진 해안은 작은 규모의 조용하고 깨끗해 한때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영진해안 같은 경우는 자연적인 포켓피치 형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파도의 크기가 커지고 또 해안도로가 생기면서 반사파의 영향으로서 해변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연안 침식에 대한 대책으로 지오튜브나 기타 이런 잠재 시설이 들어갔지만 실제 구체적인 검토를 하지 않아서 고파랑에 의해서 파괴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괴된 잔재로 인해서 주변이 조금 더 침식이 됐고 최근에 또 해안도로 주변에서의 많은 침식이 발생을 해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해안도로의 옹벽은 파도와 바람의 반사파를 만들어내고 해안 침식을 더욱 가속화시킵니다.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옹벽은 파도의 힘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고 말겠죠. 멋진 풍광을 즐긴다고 한 일로 삶의 터전까지 위협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무지 탓입니다. 강원도의 해안은 쪽빛바다 아래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한때 백사장이 사라졌었다는 강원도 양양군의 남해 1리. 지난 80년대부터 2009년까지 찍어온 항공사진입니다. 대책을 세우기 이전까지 항만의 건설로 발생한 해안 침식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사진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남해 1, 2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남해항의 건설이 됨에 따라서 해변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구조물의 남측에 있다 보니까 침식이 조금씩 진행을 됐었는데 거기에 이 관광 해안도로를 지금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게 급작스럽게 증가를 하게 된 거죠. 남해 1, 2는 항만이 건설되고 백사장 유실이 가속화됐습니다. 모래의 유실을 막고자 바닷속에는 잠재를, 바다 위에는 새로운 형태의 돌재를 건설했습니다. 그 결과 모래가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돌아올 것이라는 예측은 사실 크게 할 수는 없었고요. 양빈된 모래는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저희가 계속 3개월 또는 뭐 매달 저희가 관측을 해보니까 해안선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지역에 굉장히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공법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좋은 결과였습니다. 반면 모든 해안에서 이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동해안의 해안 침식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강릉의 소돌해변, 강릉의 남항진, 그리고 드라마의 배경으로 유명했던 정동진, 삼척시 궁촌과 월천해변의 해안도로까지 동해안은 무관심과 무지 속에서 철저하게 파괴되고 있었습니다. 강원도 강릉시의 첨단해양공간개발연구센터. 연안 침식을 과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해안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실험용 풀에서 거의 모든 종류의 파도를 재현할 수 있으며 연안에서 일어나는 침식과 퇴적 현상을 재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해안 침식의 원인 가운데 하나는 높은 파도, 즉 고파랑입니다. 이곳에서는 고파랑으로 인한 해안 침식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래턱 아래, 우리가 해안이라고 부르는 곳으로 높은 파도가 지속적으로 치고 있습니다. 파도는 모래턱 바로 아래까지 들이치고 지속적인 침식으로 결국 해안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이 밖에도 연안과 해류의 흐름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 과제가 수행되고 있습니다. 이상고파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높은 파도, 고파랑, 높은 파도인데 이상하게 평상시와 다르게 상당히 간헐적으로 급격하게 나타나는 파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상고파랑은 주로 우리가 기후의 변화가 갑작스럽게 일어났을 때 그 먼 바다에서 기후의 변화가 급격하게 발생하면 저기압이 고기압으로 바뀌고 그 저기압에서 발생한 파도가 쭉 밀려오게 되는데 그 밀려오는 파도가 주기가 길고 파도가 굉장히 평상시와 다르게 큰 파랑을 우리가 이상고파랑이라고 그러고요. 첨단 해양공간연구센터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보다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안 침식이 우리나라에 대두되게 된 것은 1990년대 후반 눈에 나타나기 시작했고 잠복기가 한 20여 년 정도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70년대 후반부터 침식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고 90년대 후반에 우리 눈에 나타나게 됐고 지금 2000년 초에 상당 부분 침식이 가시화돼서 이 부분은 향후 30년에서 50년간 유지가 될 것이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지금 만들어서 20, 30년의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대책을 강구해야지만이 이 문제를 극소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해안을 다시 복원시키는 방법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연안 수면 아래 설치하는 구조물인 잠재입니다. 침식된 연안을 살리기 위해 파도를 막는 해상 구조물을 이안재라고 합니다. 하지만 물 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시야를 방해하죠. 따라서 수면 아래에 설치하도록 고안된 것이 잠재, 즉 인공 리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안의 구조물 그리고 고파랑 등으로 침식이 일어나죠. 그렇지만 여기에 잠재를 설치하면 파도의 힘을 줄이고 인공적인 퇴적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연구센터에는 파도의 영향을 평면화해 실험할 수 있는 2차원 조파 장치가 있습니다. 이 장치로 잠재가 어떻게 파도의 힘을 줄여나가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험에는 폭 30m, 40m, 50m의 세 가지 잠재 모형이 쓰였는데요. 잠재의 너비는 좁은 것보다 넓은 것이 더욱 효과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예 구조물을 바다 앞에 설치해서 파도의 힘을 죽여주는 거죠. 파도의 에너지를 줄여주는 이러한 그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인 방법이 이한제입니다. 이제는 이한제를 좀 수중 구조물로 하자. 해안에서 수면에서 튀어나오지 않고 수면 밑으로 내보내자. 그래서 수면 밑으로 내보내는데 그럼 에너지의 저감시키는 효과가 적기 때문에 그 대신 폭을 좀 넓게 하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잠재 또는 폭을 넓게 한 걸 인공 리프라고 합니다. 한때 침식의 수준이 한계를 넘어섰던 남항진. 지금 이곳에는 바로 이 잠재를 설치하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게 1997년도부터 이 해안선에 침식 문제가 있어서 계속 기존에 있던 철책 구간이 침식에 의해서 무너진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군에서 자체적으로 보강시설 작업을 하다가 규모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다가 이거는 정부에서 침식 방지 시설 사업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2010년도 11월 18일부터 이 공사를 계약을 해서 착공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 1996년의 항공 사진입니다. 확연히 백사장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5년에는 해안선 대부분이 유실된 상태입니다. 이 해안에 잠재가 완전히 설치되면 남항진은 다시 살아날 거라고 합니다. 과연 옛 모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잠재가 설치되면 기본적으로 해안에 대한 침식을 방지하는 게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 총 5개 840m 구간에 대해서 시작이 되고 있는데 전체 길이는 약 1.6km 정도 됩니다. 그 공사가 완료가 되면 해안선이 더 이상 후퇴를 하는 또는 모래가 없어져서 해안선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은 방지하게 될 것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번 파괴된 자연을 다시 복원하는 일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찾았던 해안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산책로와 해안도로, 현대적인 해안가입니다. 하지만 이 모습 속에는 한때 동해안 최고의 해수욕장은 사라지고 없다고 하는데요. 포항 같은 경우는 송도 해수욕장이 사실은 동해안에서 굉장히 좋은 해수욕장이었는데 일단 수질도 나빠진 것도 있고 그 해안 그 침식도 1970년대에 갑자기 이제 이루어졌는데 그 이유는 이제 그 포스코가 그 부지 확장을 위해서 그 영일만에서 대규모 준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송도 해수욕장 앞바다에 있는 모래를 대규모 준설함으로 인해 갖고 그래서 송도 해수욕장이 1970년대 급격하게 1, 2년 사이에 다 이제 침식이 돼 갖고 형상을 하고 모래를 갖고 이제 양빈을 한 케이스고요. 명사십리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렸던 해수욕장. 물이 맑고 경사가 완만한 데다 고운 모래가 지천이었던 곳이 송도 해수욕장이었습니다. 70년대부터 급속하게 진행된 해안 침식은 아름다웠던 해안을 통째로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다는 대지만이 아니라 그곳 사람들의 삶까지도 파괴했습니다.
70년도는 진짜 좋았지. 말아봐노. 그때만 해도 내가 새댁이니까네. 그때만 해도 여름 장사하고 겨울은 문 닫고. 그러니까네. 모래, 뭐 민박, 뭐 텐트, 총학들 와가 뭐 불도 모닥불 불도 피우고 좋았지. 그거는 말아봐노. 그때 시절은 진짜 좋았어 여기는. 공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침식과 무지 속에 세워진 정책으로 소중한 추억들은 콘크리트 아래 묻혀버린 것입니다. 송도의 기억, 그리고 그곳을 떠난 사람들. 우리는 사라진 시간을 기억하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송도를 제가 90년도 초부터 송도를 이제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송도에는 이제 모래를 이용한 관광객들이나 아이들이 이제 송도에 이제 모래를 갖고 모래찜질도 하고 그렇게 이제 그 자연과 더불어 모래와 더불어 그래 생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모래가 최근에는 단 한 톨도 없이 사라졌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 인간이 이제 그 개발 논리로 인해서 그 불편함은 조금도 참지를 못하는 거죠. 모래라는 것은 100년 아니 수천 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건데 자연의 어떤 잉여물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산업의 어떤 편의성, 개발의 논리 그런 것들로만 잣대를 갖추어서 모래를 다 없애고 거기에 도로를 닦아서 조금은 편리할지는 몰라도 자연이 준 혜택을 후손에게 물려줄 혜택을 송두리째 앗아간 것들이 너무나 아쉽죠. 해안가 가득했던 사람 냄새는 개발과 발전의 그늘 아래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무지 속의 개발로 잃어버린 해안. 그러나 반성 없는 무지는 결국 해안도로라는 또 하나의 잘못을 저지릅니다. 우리는 동해안을 둘러보며 무분별하게 들어선 해안도로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해안도로는 바다와 너무 접해 있게끔 해안도로를 만들기 때문에 파가 진행을 하면 파가 어떻게 부서질 수 있는 에너지를 죽일 수 있는 그 공간이 필요한데 그 공간을 두지 않고 바로 그 해안도로를 만들기 때문에 그 파의 힘이 해안도로의 저면에 있는 모래를 갖다가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 앞에 먼저 파를 에너지를 죽일 수 있는 뭔가를 설치를 하든지 대책을 강구한 다음에 해안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무분별하게 만들다 보니까 그 힘이 다 제어되지 못하고 그 해안도로 아래에 있는 모래라든지 지방을 갖다가 가지고 나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붕괴 현상이 생기는 거죠. 해안도로의 위험성은 간단한 시뮬레이션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파도는 도로 아래 웅벽을 침식시키고 결국 전체가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이죠. 과학적이지도 체계적이지도 못한 급조된 정책의 결과인 것입니다. 구조물이나 어떤 대책 방안을 강구해서 설치를 할 때에는 미리 전문가들과 검토를 하고 난 후에 내가 수리나 수치 모형이라든지 현장 모니터링을 좀 실시한 후에 그때 비로소 이게 공법이 맞겠다 판단한 후에 그런 건설이라든지 그 대책을 갖다가 강구해서 설치를 하면 아주 좋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송도 해수욕장의 바로 옆 영일대 해수욕장입니다. 즐비한 상가와 차량으로 활기가 넘쳐 송도 해수욕장과는 사뭇 다르죠. 이곳에는 모래가 쌓여 문제라고 하는데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영일대 해수욕장의 변화를 촬영한 영상입니다.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눈에 띄는 것은 점점 더 넓어지는 백사장입니다. 하지만 침식뿐 아니라 퇴적 역시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포항의 해안은 개발의 역사 속에서 지금도 제 모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해안선의 보존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국토를 지키는 차원을 넘어 소중한 관광자원을 보존한다는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연안을 관광자원화시킨 선진국들은 연안 침식을 방지하는
다양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안선은 국민들의 그 레크레이션 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인데 우리가 그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 백사장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이 안전하게 가서 놀 수 있는 백사장도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그러니까 여가 시간이 더 많아질수록 그런 데를 사람들이 더 찾게 되는데, 그런 해수욕장이 이제 침식으로 인해 갖고 이제 없어지고, 그러면 그 경제적인 효과가 굉장히 많은 손실이 있는 거죠. 해운대 해수욕장 같이 그 여름 한철에 뭐 거의 100만 명까지 찾게 되는 해수욕장에 그 공간이 반이 없어진다 그러면은 그 100만 명이 찾을 수 있는 공간이 50만으로 줄어드는 거니까 경제적인 굉장한 손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지난 60년대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룩한 일본의 경우 한때 연안 침식은 사회 문제가 될 정도였다는데요. 침식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강구됐다고 합니다. 海岸侵食問題が日本で顕著になってきたのは、1960年代ぐらいだと思います。で、海岸侵食対策としては、最初の頃は突堤や離岸堤というのが中心でした。その後、それらの構造物に加えて、用品もかなり頻繁に行われるようになってきました。また、構造物としても従来の突堤や離岸堤に加えて、最近では船堤というものも用いられています。 연안 침식을 막기 위한 다양한 노력. 하지만 그 결과 해안은 인공 구조물로 뒤덮였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また用品に関しても今までは必ず突堤とか離岸堤と組み合わせてやる用品がほとんどでした。しかしながら最近は、サイドのバイパスと言われる溜まっているところから浸食されるところへ砂を運んで、それほど構造物を使わないで海岸浸食を防ぐという方法もやられ始めています。 그러나 이런 다른 나라의 사례가 반드시 우리에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가까운 일본을 예를 들면은 요 최근에는 이안제에서 전부 잠재 형태로 지금 일본은 바뀌어져 나가 있고, 기존에 이제 방파제로선 테트라포트를 변경을 시켜서 그 여러 가지 형태를 변화시켜서 결국은 파랑을 제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가 지금 바닷속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태리 쪽에 가면은 그런 것들이 지금 또 여러 가지 그런 콘크리트가 아닌 다른 제품으로 인해서 좀 설치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호주나 그다음에 뉴질랜드 같은 데 철제 같은 것을 이용해서 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서 지금 그런 그 인공 리프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해안 침식 대책 방안이 별로 없다 보니까 선진국 즉 일본 같은 그런 경우에 대책 공법들을 무분별하게 가져와서 그대로 우리나라 해역 특성에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만들다 보니까 조금 더 그게 실패 성공 이런 좀 많이 나누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맞는 해역 특성에 맞는 어떤 그 구조물 설치라든지 이런 게 대책 방안이 강구가 되어야 되겠고, 또한 지자체에서도 보면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큰 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상의한 후에 어떤 그 배치안이라든지 설계안이라든지 게 나와야 되는데 좀 그런 것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연안 침식을 막기 위한 다양한 시설을 보며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모두 같은 모양의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어느 방향으로 보아도 같은 모양의 구조물. 우리는 이것을 테트라포드라 부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테트라포드라든가 이러한 그 블록이 어떤 기술적으로 외국의 것을 도입해 오다 보니까 이것이 무단으로다가 사용된 것이 있습니다. 특허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사석으로 주로 인공 리프를 만들어 왔는데 그 위에 피복 블록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테트라포드로 모든 것을 해왔습니다. 사석보다 싸기 때문에, 특허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좋아서가 아니라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쓰고 있는 구조물. 그래서 현장에서는 더욱 선호한다고 하는데요. 테프라포드로 잠재나 이안제 등을 제작하면 구조의 특성상 물길의 흐름이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60년도 넘은 기술로 제작된 이 구조물이 현재 우리의 조건에 100% 맞는다고 장담할 수는 없겠죠. 이안제나 잠재는 수면 아래 설치해야 하는 구조물입니다. 따라서 토목과 소재, 환경 등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하죠. 이상고파랑 인공리프 연구단에서는 어떻게 하면 더욱 진화된 수중 블럭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단의 그 명은 이상고파랑 인공리프 연구단입니다. 그 연구단이 6개의 연구단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제1연구단에 3개, 그 다음에 제2연구단에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연구단에서는 그 이상고파랑에 대한 해안 침식의 원인인 이상고파랑을 제어하기 위한 수법으로서 그 잠재형의 인공리프를 개발하고 있고, 제2연구단에서는 이 잠재연구단에 사용되는 재료를 중심으로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재의 개발, 그 소재는 오랫동안 바닷속에 있어야 하기에 다양한 면에서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겠죠. 우리가 지금 대상으로 하는 것은 결국은 콘크리트는 콘크리트인데 환경에 그 환경의 영향을 갖다가 받을 수 뭐라고 그럴까, 환경에 환경 친화적인 그런 이제 구조물을 만드는 것이라고 우리가 좀 연구 과제를 정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인공리프를 이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제 콘크리트는 우리가 알기는 전부 알칼리성입니다. 그래서 강한 알칼리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강한 알칼리성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그리고 그다음에 바닷속에다가 이것을 갖다가 이제 설치하는 거니까 얼마만큼의 큰 무게를 중량을 가진 콘크리트를 설치할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이 연구 과제의 중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진화된 블럭은 친환경적인 소재와 모양, 그리고 내부식성 등 모든 면이 고려돼야 합니다. 한쪽에서는 소재 연구를,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친환경적인 형태에 대해 꾸준한 연구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테트라포드는 아시다시피 방파제의 그 피복, 방파제를 보호하기 위한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굴러도 모양이 변화가 안 되는 이러한 그 테트라포드를 사용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인공 리프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최근에는 이러한 그 터널형 블록이라고 하는 이런 블록들을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이것은 이제 어초의 역할을 해서 전복을 키울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런 블록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또 이런 다공형 블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되고, 최근에는 이제 에리브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도 이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양한 그러한 그 어초형 또 해안 생물을 갖다가 증식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겸비한 인공리프 블록들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이런 것 이외에 좀 더 경제성, 그다음에 기능적인 부분, 그다음에 소재 부분까지도 총괄해서 연구단에서 시작을 했고요. 많은 연구팀들이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내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1913년 우리나라 최초로 해수욕장을 개장한 부산 송도해안. 최초라는 타이틀처럼 수많은 추억을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한 해안가는 과거의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송도 해수욕장은 지금 보면은 그 일제시대 때 1913년도에 송도 해수욕장이 개장될 때는 지금 사진을 보시면은 아주 백상이 좀 넓게 나옵니다. 넓게 나오는데 그게 우리 옛날에 우리 선배들이 좀 이래 도시 관리를 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백사장을 침식을 해서 어찌 보면은 잡아먹고 그 집도 짓고 도로를 건설을 해고 난 뒤에 아주 백사장이 그런 대로 그때 시절에 보면 그런 대로 좀 남아 있었는데 그 이제 남아 있던 그게 보면은
모래가 공급이 되고 우리 여기 송도 해수욕장도 보면 모래 공급원이 조금씩 있었는데 그게 이제 모래 공급이 차단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백사장 관리를 안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이 모래 공급을 안 해주는 상태에서 해마다 태풍이 오니까 태풍 올 때마다 모래가 유실되기 시작하죠. 유실되기 시작한 백사장에 태풍이 불자 해안은 초토화되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위력이었다고 합니다. 2002년도부터 연안 정비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 우리 태풍 매미가 2003년도에 왔잖아요. 그래서 2003년도에 와서 우리 진짜 송도 해수욕장은 그야말로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이 테트라포트가 떠밀려 내려와서 우리 도로 위에까지 막 올라와서 굴러댕길 정도로 엄청난 태풍이 그게 태풍 매미였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두 군데나 유실이 되고 그나마 조금 있던 그 백사장마저 다 사라지게 됐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다시 이 태풍 매미 정도가 와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 송도 해수욕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더 이 계획을 확실하게 하게 된 거죠. 밀려드는 파도를 막고자 가장 먼저 잠재를 설치했습니다. 수중에 설치된 잠재는 파도를 막았고 거기에 유실된 모래를 보충하는 양빈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무려 10년이 넘는 노력의 결과 부산 송도 해수욕장은 아늑하고 아름다운 옛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완벽한 복원이라고 말하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지금 부산 송도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건설된 수중 방파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좀 더 장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양빈사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실제 모래가 유출되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판단을 해서 이게 성공인지 아닌지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좀 시기가 좀 빠르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좀 예산이 나와가지고 그쪽 부분에 모니터링이라든지 관측 이런 분들이 계속 진행이 되어서 좀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그 뒤에 이제 이게 성공 사례다, 실패 사례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완벽한 거는 나가 볼 때는 지금 없는 거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씩의 문제는 다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가 아무리 전문 기술자나 전문가를 하더라도 자연 현상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이해하고 파악을 할 수 없는데 한다 치더라도 앞으로 있을 변화무쌍한 그 자연 상태를 예견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벽한 어떤 그런 거는 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다음에 하는 시점에서 완벽하게 해놔놓고 자꾸 보완을 하고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놔서 맞춰 나가야 되죠. 계속 유지 관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우리도 유지 관리하고 있다시피. 삼면이 바다인 나라, 그곳에는 산과 들, 그리고 드넓은 모래사장이 있습니다. 소중한 생명의 연결고리이자 대지를 지키고 바다를 살리는 공간 14,041km. 그러나 우리의 무지 속에서 모래사장은 파도에 먹히고 바다 밑으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바다와 육지의 생명선이자 후손들에게 빌린 국토. 그 국토를 온전하게 지키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해나가야 하는 일입니다. 더욱 깊이 연구하고 지켜보는 인내와 사회 구성원들 간의 이해와 협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위기에 빠진 국토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침식의 원인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아주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부분도 있고 인위적인 부분도 있고 그게 복합적으로 나타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원인이 나타나는데 그 부분을 어떤 한 사람이 100% 어떤 해결할 수는 없고요. 많은 또 전문가도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는 많은 예산이 또 투입이 돼야 되고 또 이제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종사하고 계시는 전문가들의 지혜가 사실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이제
이 침식의 어떤 바닷가 주민들의 그 단편적인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영토가 깎여 나가는 그런 이제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국민들이 그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또 이제 어떤 우리가 그 인식의 공유를 통해서 이 문제가 좀 슬기롭게 해결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침식된 해안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모래를 우리가 사실은 만들어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해안선에 있는 모래 자체가 원래 육지에서 다 간 거기 때문에 육지로부터 그 하천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모래를 갖다가 우리가 사실 인공적으로도 더 넣을 수도 있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좀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굉장히 필요하고, 또 그것들을 실제로 그것들의 생태적인 영향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 비용을 들여서 연구도 해야 되고 그 돈도 많이 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국가 차원에서 지자체하고 같이 협력해서 그 문제들을 이제 지금이라도 빨리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ですから、海岸侵食対策を考えるときには他の、国ですとか、韓国でも他の地域でどういうような海岸侵食対策をやってるかという情報を集めることはもちろんですけれども、しかしながら、その場所場所によっていろいろな状況が違いますんで、大事なことはやっぱりそこの海岸侵食がなぜ起こっているかということと、制約条件としてどういうことがあるかということをきちんと把握することが大切です。 한 가지의 어떤 침식 방지 시설을 한다고 해가지고 손을 놓을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제 시설을 해놓고 관리감도 관측하고 그런 부분으로 하되 공법이 대한민국에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공법이 많습니다. 그런 공법들을 이제 한 가지의 공법이 아닌 몇 가지의 공법을 병행해서 시행을 하게 된다면 아마 보다 연안 침식 부분에서 더 효과적인 대책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대는 그 개발 논리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이 살려고 하면 모래도 있어야 되고 맑은 공기도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에 그거를 다 후손들이 써야 될 것들 우리가 다 땡겨 써버리면 그 후손들은 뭘로 갖고 꿈을 꾸고 살아가겠습니까? 개발 논리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한테 남겨줘야 될 것들을 우리가 앞서가지는 말자는 거죠. 좋은 공기, 그리고 모래, 인간이 살아가는 어떤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건들은 끝끝내 지키는 게 바람직한 것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